얘기했던 거 극한 성질을 잘 활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16번이 그냥 기본 예제로 돼 있는데 아주 단순해. fx도 수렴해. 그리고 gx도 x가 2로 갈 때 수렴해. 얼마인지 몰라도 수렴해. 그렇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곱하기 gx 플러스 6 그 다음에 2 fx 빼기 g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곱한 것도 수렴할 거고 각각의 극한값끼리 곱해서 쓰면 되니까 5a만큼을 수렴할 거고 x가 변하는 거랑 상수 6은 관계가 없죠. 그냥 그대로 6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진 놈도 수렴하는 거니까 2 곱하기 fx 극한값이 5니까 10 빼기 gx의 극한값도 수렴하니까 요 놈이 3분의 1이 됩니다. a값 구하는 건 문제 없죠. 상관없어요. 자, 1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함수의 x분의 fx가 수렴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7x 빼기 2fx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3fx. 자, 여기서는 fx의 극한값은 내가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x가 0으로 갈 때 이만큼의 극한값이 3이라는 것만 알아. 그러니까 얘를 활용을 하려면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해달라는 거고 그 분모분자를 x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7이 되고 얘는 2 곱하기 x분의 fx가 되고 나눠주면 x제곱이 되고 3 곱하기 x분의 fx가 되죠. 이제 요놈들은 다 수렴하는 값이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7 빼기 2, 3은 6 여기는 x가 0 들어가게 되면 0이 돼버리니까 죽죠. 그 다음에 0이 들어갔을 때 극한값이 이게 3이니까 3, 3은 9가 되어서 이렇게 극한값이 결정이 된다. 자, 다음 함수는 대입한 값이 극한값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자, 19번을 하나 더 풀어줄게. 19번은 뭐 때문에 풀어주는 거냐면 그 그림은 내가 안 그릴 거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우극한의 fx하고 f의 1-x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지금 읽은 거대로 하면 되는데 요렇게 생긴 거 가로 안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요건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얘기인데 원칙은 치환이야. 1-x를 t로 치환해가지고 바꿔서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직접 놓고 쓰는 방법으로 소개를 할 테니까 얘는 그냥 읽어줄게요. 1로 가까이 갈 때의 우극한이니까 1. 자, 이제 얘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어렵진 않아? 그냥 치환하는 대신에 하는 거야. 요만큼을 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x가 요거랑 따로 이렇게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 얘를 봐.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면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야 얘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런데 이게 1보다 큰 숫자야. 그러니까 1.1 정도 생각해. 그러면 여기가 1.1 정도라고 하면 1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0.1이지. 근데 마이너스 0.1인데 0에 가까워지려면 여기 0이야. 마이너스 0.1은 여기죠. 마이너스 0.1이 0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이니까 0으로 간다. 좌극한.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이게 한 덩어리로 치환된 거니까 fx에서 x가 0으로 간다. 좌극한 개념으로 읽어주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 가로 안에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놈은 치환이 원칙인데 그 치환하는 거를 귀찮게 하지 않고 직접 이 상태에서 처리하려면 일단 어디로 가느냐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디로 갑니다를 적은 다음에 얘를 보고 이게 여기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개념에
해당되는 건지 좌극한에 해당되는 개념인지를 읽어주면 된다. 그러면 F에 0으로 갈 때 좌극한을 읽으면 돼요. 네, 이렇게 20번 같은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가로 안이 덩어리가 그렇게 돼 있으면 치환을 해서 하는 경우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래. 안 되면 하시고 21번 하나 더 풀어줄 텐데 21번은 별표를 치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어도 그 문제는 꼭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자, 21번 보면 리미트 x가 계속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 fx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발산합니다. 수렴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야. 그래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빼기 2gx만큼은 2로 수렴합니다. 조건이 이제 두 개예요.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 플러스 6gx 그 다음에 fx 플러스 4gx. 이제 왜 문제가 됐던 거냐면 fx가 수렴하는 게 아니야.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그리고 얘도 이만큼이 2로 수렴한다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니네가 fx가 얼마에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쓸 수도 없고 gx 자체도 얼마에 수렴하는지 모르니까 다 값을 쓸 수가 없는 구조지.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의 가장 이제 대표 케이스라서 소개를 해주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쓸 테니까 이거는 나중에 참거짓 따질 때 증명 과정으로도 사용되니까 꼭 해보라고 하는 거야. 일단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아. 얘는 이만큼이 수렴하는 걸 알고. 근데 얘를 이해하려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가는 게 좋겠다. 극한을 했을 때 그 내용이 무한대분의 어떤 숫자 개념이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상상되나요?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의 형태. 얼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밑에는 무지하게 크고 위에는 그냥 숫자야. 1이라고 쳐. 위에는. 밑에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분의 1. 그럼 0.000000001. 더 커진 숫자분의 1. 0.00000000000000001. 더 커지면 거의 0에 가까워.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은 이 숫자가 아무리 커도 이게 1000억이고 뭐 1조고 상관없이 무한에 비하면 3발의 피. 그럼 분모 분자의 상대적인 비율은 굉장히 작은 거죠. 0에 가깝다고. 반대로 이 밑에 숫자가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있어도 숫자분의 무한대 개념이면 얘에 비해서는 얘는 한없이 작은. 얘는 3발의 피. 그러니까 분자가 엄청나게 큰 거야. 이건 그대로 양의 무한대 개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 제로. 그 다음에 상수분의 무한대 그냥 무한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요걸 해결하는 이제 방법을 소개해 줄게요. 치환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요 fx 빼기 2gx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을 할게요. 지금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fx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gx의 정체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치환함에 의해서 문제 중에서 gx라는 놈을 삭제시켜 버릴 거야. 어떻게 삭제하는지 보라고. 그러면 요게 hx라고 치환하게 되면 요렇게 넘어가서 2gx가 fx 빼기 hx의 개념이 됩니다. 그럼 gx는 2분의 1 fx 빼기 2분의 1 hx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요렇게 치환하고 나면 요 문제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만큼이 이제 hx잖아요. hx라는 함수 자체의 극한값은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두 놈을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fx에다가 6gx 대신에 여기다 6을 곱했다고 치면 3fx 빼기 3gx죠. 3hx죠. 더하기 3fx 빼기 3h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도 fx 플러스 4gx니까 4를 곱하면 2fx 빼기 2hx 2fx 빼기 2hx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fx 빼기 3hx 위에는 3fx 빼기 2h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고 얘는 2에 수렴하는 놈이지. 그래서 요거를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그 fx로 분모 분자를 나눠줄게요. 그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로 나눠주게 되면 여긴 1이 되고 여기는 fx 분의 hx 위에는 3 빼기 2 곱하기 fx 분의 hx 요렇게 형태가 변한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얘는 그냥 1 맞고 여기를 보면 여기 극한을 생각해 보면 f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놈이고 여기는 2에 수렴하니까 무한대분의 2 개념인 거지. 그럼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라는 건 0에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0에 수렴합니다. 마찬가지 무한대분의 상수 개념의 극한이니까 요만큼이 0에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건 1분의 3만 남아서 그냥 대장끼리 비율 쓴 거랑 똑같죠. 요 문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잘 내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쓰면서 정리해봐. fx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그리고 fx 빼기 2gx는 또 2에 수렴해. 생각하면 gx 자체도 뭐 무한대 개념이 될 것 같은데, 그죠? 무한대에서 뺐는데도 숫자가 나온다는 건 얘도 무한대가 아니면 불가능하지. 근데 그런 건 잘 모르는 얘기고, 결국 이놈을 hx란 하나의 함수로 치환을 하게 돼서 정체를 모르고 있는 이 gx를 없애고 쓰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그때 그러면 치환하는 순간 hx의 극한값은 2가 된다는 건 당연한 사실. 그 다음에 gx 대신에 이렇게 정체를 알고 있는 양의 무한대랑 2로 가까이 가는 놈에 해당되는 f랑 h만 가지고 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정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대표 문제입니다. 자, 그래요. 나머지 이제 절반 정도 문제는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혹시 필요하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중에 이제 그냥 한 개씩 내는 문제를 하나 소개해 줄게요. 9페이지에 1-4로 가세요.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제목을 내가 여기다 적을 테니까 요거는 따로 필기를 해두는 게 여기 책에 잘 정리가 돼 있긴 한데 혹시나 거기다가 덧붙여서 코멘트를 달던가 아니면 따로 정리해서 한번 요약하던가. 이제는 극한값의 계산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 말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극한이 나오니까 극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소개할 건데 형태가 특수한 것들만 지금부터 할 거야. 그냥 대입해서 얼마 나오는 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봐선 모르는 놈들 그 놈을 굳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문제 보고 값이 얼마인지 현재 잘 모르는 거야. 그냥 형태, 뭐 대입해서 나오는 숫자 개념이 아닌 거. 그런 걸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형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특수한 형태들이에요. 4가지 형태가 있어. 첫 번째는 극한을 해봤을 때 분모도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고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의 극한이 있어. 그거는 문제마다 형태는 똑같아도 답은 다 달라. 부정형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일은 없도록 무한대를 숫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은 약분하고 1이라고 자꾸 쓰려고 하는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상태 그냥 스테이터스.
스테이터스. 상태적인 의미라 이걸 갖다 숫자처럼 막 약분하고 이러고. 그럼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 영어로 쓰는 놈도 마찬가지. 숫자라고만 자꾸 인식하는데 엄청나게 큰 수가 아니고 정빈이 얘기한 대로 그 숫자인데 더 커지고 있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는 것만 잘 보세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로 나오게 되면 이 문제는 이 방법으로 해결한다. 요게 그냥 문제 푸는 핵심. 그럼 끝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에서 분모 중에서 제일 높은 차수로 나눠버려라. 아까 비슷한 걸 했었어요. 아까 치환했던 게 fx가 무한대로 발산하고 h는 뭐 상수로 아까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 분모가 무한대로 가도 이게 제일 큰 걸로 인식을 해서 이걸로 나눠버리고 문제를 시작했죠. 분모 분자를.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끝.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아래가 차수가 더 크고 위에가 차수가 적으면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아래가 차수가 더 크고 위에가 차수가 더 적게 되면 분모의 최고차항인 x 세제곱으로 나누는 순간 얘는 1이 되고 얘는 x분의 1이 되고 얘는 x 세제곱분의 3이 되어서 여기 위에가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니까 0으로 무한대분의 숫자 개념이니까 0으로 가게 되면 1분의 0이라서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는 나눠서 확인하는 게 맞긴 맞는데 굳이 그렇게 확인 안 하더라도 아래쪽에 차수가 더 크다면 위에는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면 0으로 수렴한다 라고 읽어도 된다. 분모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모 차수가 더 크다면 이런 이유로 그냥 0으로 수렴한다고 써도 된다. 눈으로 보고 써도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여기가 x제곱이고 여기가 x세제곱, 즉 위에 게 더 차수가 크다. 그렇다면 분모의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으로 수렴하지만 얘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1분의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분모 차수하고 분자 차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다면 얘는 양의 무한대든 음의 무한대든 뭐 부호가 있으니까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무한대 발산꼴로 이러면 돼요. 그리고 극한값이 구하라고 안 내겠죠. 그 다음 그렇다면 그게 값으로 정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차수로 봤을 때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가 동일한 경우라면 결국은 최고차항에 개수만 써놓고 나면 그게 바로 극한값의 결과가 돼요. 뭔 소리입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3x하고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 이런 극한값 문제를 만났다면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죠. 이렇다면 아까 원칙대로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눴을 때 여긴 1이 되고요. 여기는 x분의 3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x분의 5가 되고 x제곱분의 7이 될 텐데 그러면 이것도 다 0으로 수렴하는 놈이 될 테니까 결국은 1분의 3만 남아서 3이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애초에 이렇게 할 거라면 여기 이 대장님이 있으니까 이 쫄병들은 다 죽어나갈 놈들이고 결국 최고차항의 개수 비율만 쓴 게 그냥 답이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일반적인 구조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차수 보고 그냥 답 써도 됩니다. 누구? 너 늦게 왔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어? 잠깐만. 늦게 왔어.
졸업식 때문에 못 와가지고 한 사람만 왔었거든. 수업 꼭 보냈나? 여기 찍었어? 늦게 온 거야? 윤주스. 만약에 오늘 못 들었으면 수요일 날 와서 수업을 오늘 걸 수업을 같이 배치해서 오늘 못 온 애들은 수요일 날 와서 첫날이라 졸업식 한 애들을 못 온다고 해서 수요일 날 3시 할 거니까 시간 늦지 말고 오늘 지나고 그러면 일단 수요일 날 3시에 들어오는 데스크에 얘기하는 수석으로 올라가야 되고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3시 너랑 그다음에 조수 때문에 같이 빠지면 고추자 그러면 이따가 수업 시간에 오고 수요일 날 수업을 배치해서 아니면 공부하고 있어. 영어라서. 아 영어? 자,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볼 땐 모르겠는데 니네가 볼 땐 글씨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니? 난 똑바로 쓴다고 썼는데. 자, 좋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게 원칙이지만 대개는 다 분모 분자 차수를 보고 대답을 해서 쓸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꼴이요. 요런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0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해결 방법이 요겁니다. 만약에 근호,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리화하듯이 즉 켤레만큼을 분모 분자에 곱하는 유리화하듯이 하게 되고요. 혹시 특수하게 다항식 형태로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그냥 최고차항으로 묶어 쓴다라고 원칙을 잡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안 해도 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요 작업을 하고 나면 문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문제가 바뀌거나 아니면 바로 정답이 얼마라고 도출되는 딱 두 가지 구조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유리화했을 때 이렇게 됐다면 너네들은 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걸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요 경우 얘를 먼저 들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지. 얘도 무한대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아. 이게 x야. 이게 x제곱이고 점점 커진다. 1일 때는 똑같이 1이죠. 2가 되면 4, 3이 되면 9, 4가 되면 16, 5가 되면 25. 가면 갈수록 얘가 더 한없이 빨리 커져서 x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얘보다 얘가 한없이 커져서 그냥 무한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풀 의미도 별로 없어. 그냥 그걸 느낀다면. 근데 굳이 이제 뭐 요령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를 x제곱으로 묶으라는 게 최고차항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건 1이 될 것이고 이 자체는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쓰는 건데 차수가 다를 경우라는 건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봐도 무한대네요 이렇게 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사실은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기본 구조는 이쪽 무한대와 이쪽 무한대가 같은 차수의 의미를 가질 때가 이 문제의 원래 목표예요.
왜냐하면 같은 차수 비등비등하니까 얼마가 될지 이제 그때서 값으로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유리화하고 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런 꼴이에요. 은꼴이요. 0분의 0꼴. 그러니까 분모도 0에 가까워지고 분자도 0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그냥 두 가지입니다. 근호를 포함하고 있다면 역시 유리화하듯이, 만약에 다항식 형태라면 인수분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얘기할게. 이런 게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근본 내용은 x가 2로 간다고 해봐. 근데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x-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야 x가 2로 가까이 갈 때 0에 가까워진다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0분의 0꼴이라는 건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이 극한이 0에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이걸 보고 나면 이런 인수를 갖고 있는 거라. 그래서 최종 목표가 유리화하듯이 하던, 인수분해를 하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도 2 넣어보면 4 빼기 2 빼기 2니까 0에 가까워지는 것. 그럼 이 안에도 어떤 인수가 있다는 뜻이야? x-2란 인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같은 걸 해가지고 0이 되는 인수를 제거를 해주면 나머지는 대입해도 0이 나오는 놈이 아니니까 그 놈이 극한값이 된다. 요게 0분의 0꼴의 극한의 특징. 그러니까 이거 하는 목표가 전부 다 뭐야?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만들어서 제거하고자 한다. 목표는 이거예요. 그래서 0분의 0꼴은 저렇게 처리하면 돼요.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다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필요하면 이거 형태로 나왔을 때 빨리 극한값 구해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 중간 과정으로 쓸 거야. 마지막 형태요. 마지막 형태는 요런 꼴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게 아무리 커도 0이랑 곱하면 0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0이라기보다 0에 아주 가깝다. 얘 뜻이야. 또 선생님 이게 아무리 0에 가까워도 무한대랑 곱하는데 무한대 되는 거 아닐까요? 역시 세력이 비슷비슷한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놈과 거의 0에 가깝다 이 세력이 비슷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정도 상황이에요.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역시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 통분 정리하면 끝납니다. 통분 정리하고 나면 1번이나 3번 꼴로, 그러니까 다른 문제 꼴로 변형하죠. 주로 이제 0분의 0 꼴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다른 문제,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든, 또는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든, 또는 뭐 0분의 0 꼴이든 어쨌든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그냥 앞에 있는 배운 내용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들이야. 그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거기다가 표시를 하던 아니면 이걸 적어 놓든 기록을 해두세요. 적을 시간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찍어두고 나중에 옮겨 적어도 돼. 아니면 그 책에다 그냥 표시만 해놓고 정리해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말로 풀어서 얘기해 주려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이제 연습을 조금 해봐야 돼요. 대표 문제 위주로 선생님이 예제를 좀 풀어줄 테니까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래. 자, 지울게요. 잠깐만. 오늘 왜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지? 뭘 못 찾아? Why? 아유, 특강 수업이 5시까지 있어요. 일찍 와서 공부하겠다고 또 유난을 떨어.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부정형 극한값 문제를 다뤄볼게. 아까 했던 거는 잠깐씩 보면서 해도 좋아. 이미 했던 사람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시작하시고. 자, 23번이요.
0분의 0꼴 부탁해. 23번 0분의 0꼴인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제곱 빼기 1 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x 대신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분모 0이 됩니다. 분자도 x 대신 마이너스 1 넣어봤더니 0이 돼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맞아. 근데 0분의 0꼴이 된다는 의미는 분모든 분자든 마이너스 1로 갔는데 0이 나온다는 건 결국 이런 인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식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다항식 구조에서는 인수분해가 목표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는 거고 말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하고 나면 0이 되게 만들었던 그 인수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한 번은 물어봐줘야 되는데 준하야 뭐 물어볼 거 없어? 이게 뭐 그게 뭐 올바른 거라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 정도 했을 때 의심이 좀 들어야 돼요. 니네 의심을 하면서 봐야지 계속. 내가 나눈다고 했을 때 선생님 그 x가 마이너스 1이면 0인데 0으로 나눠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근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아직 0이 아닌 상태라고 인식하고 나눈 거야. 0이 아닌 거야 아직은. 0에 가까울 뿐이죠. 그래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x 대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어서 극한값이 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크게 고민할 게 없는 게 분명히 x가 얼마로 간다 했을 때 0이 된다는 인식을 하고 보면 그 인수가 들어있어서 빨리 인수분해하든 유리화하듯이 하든 그 0 되는 인수를 빨리 잡아내고 지워버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8번으로 하나 보여줄까? 아주 무식한 문제.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로 냈던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루트 7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x. 자, 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넣어보겠죠? x 대신 1 들어갔더니 3 x 대신 1 들어갔더니 3 그러면 3 빼기 3이니까 분모 0이 돼버리죠. 분자도 1 집어넣으면 2 1 집어넣으면 2가 되니까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맞아. 근데 근호를 포함하고 있어. 그렇다면 유리화하듯이 해라. 중요한 거 분모의 유리화라는 말을 나는 쓰지 않았습니다. 분모, 분자 있는 대로 모두 유리화하듯이.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요령 피워서 쓸 테니까 너네도 한번 생각을 하고 써봐. 분모 얘도 유리화하듯이 해야 되고 얘도 유리화하듯이 해야 돼. 그러면 x가 1로 갈 때 루트 7 더하기 2x 빼기 루트 10 마이너스 x. 요거 유리화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하죠? 요거 플러스 들어있는 놈을 곱해야지. 루트 7 더하기 2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x. 근데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잖아. 분자도 곱해야지. 그래서 분모 곱한 다음에 분자 곱할 때 나는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얘도 유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루트 3 플러스 x 빼기 루트 5 마이너스 x에다가 루트 3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x 요렇게 곱해질 거니까 분모도 똑같이 요만큼이 곱해져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분모 분자 곱할 때 이렇게 좀 위치를 바꿔서 합니다. 유리화하는 걸 쉽게 보려고. 자, 그렇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7 더하기 2x에서 빼기 10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3x 빼기 3 이렇게 됩니다. 3x 빼기 3.
그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직 얘는 남아있는 거지.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분자도 얘를 해보면 3 플러스 x 빼기 5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요. 2x 빼기 2 이렇게 되어서 2의 x 빼기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나머지 아직 남은 놈 루트 7 더하기 2x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10 빼기 x 이렇게 된다. 그때 이제 유리화를 하고 났더니 분모가 또는 분자가 0이 되게 만들었던 1로 갈 때 이런 인수가 튕겨 나오지. 이 놈을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나면 밑에는 1 들어가는 순간 2 더하기 2 해서 4가 되니까 3, 4, 12 분의 여기는 1 들어가면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어서 6이 12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1로 결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유리화한다는 개념이 꼭 분모를 유리한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요거 하나만 써 있었어도 이게 없었어. 만약 문제가 이렇게 돼 있었어도 여러분은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이거에 3x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2x 마이너스. 그래서 x가 1로 가면 분자는 제로가 되고 분모는 그 6으로 4로 남겠죠. 4분의 0이 돼서 결국 0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있어도 분모를 1이라고 놓고서라도 유리화하듯이 써줘야 된다. 그걸 잊지 말고 쓰세요. 있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분모, 분자 가리지 않고. 자, 요게 이제 0분의 0꼴을 해결하는 방법. 중요한 건 0이 되게 하는 그 인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뽑아내서 죽여버릴 거냐. 그 얘기죠. 균화는 죽여버리고 싶은 친구 있나? 없어요? 친구 사이 좋으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친구 중에 저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유리화를 하세요. 유리화를 하면 아니면 인수분해해서 찢어 죽이든지 어때? 좀 무식한가? 죽이지 말고 웬만하면. 자, 이제 29번을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내용이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나중에 이과 갈 친구들은 무한대 형태는 봐도 계속 이거는 미적분해서 한 번 더 하게 될 거야. 무한대 들어있는 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면 이 숫자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도 무한대가 돼요. 분자도 역시 무한대죠. 근데 아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 분자 차수가 아마 동일하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한쪽이 차수가 크면 딱 정해지니까. 이거 몇 차야? 라고 읽을 거냐고. 2차야? 몇 차야? 1차라고 읽어야 됩니다. 절대값 x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도 1차죠. 그렇다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거 역시 그냥 보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만 같은 차수이기 때문에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눠버리면 되는데 이때 분모의 최고창을 잘못해서 x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루트 x제곱, 즉 x가 분모의 최고창이야. 1차야.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린다 라고 생각하면 x로 나눌 때인데 루트 안에서는 어떤 효과야? x제곱에 해당되는 효과지. 그냥 x가 루트 안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입장을, 그러니까 루트 안에서는 x로 나눈다가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눈다 이 개념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제곱분의 5가 되는 거고 밖에는 이제 x로 나누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숫자들은 다 0으로 갈 놈들이니까 결국 1분의 2가 되어서 이렇게 극한값을 쓰는 게 맞죠. 근데 한번 풀어본 사람이라면 이제 이 짓도 하기 싫은 거죠. 이것도 하기 싫은 거야. 같은 차수라며 얘가. 그러면 얘가 그냥 x제곱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1인 거고 얘는 x로 나눴다면 2고 쫄병은 죽어버렸을 테니까 그냥 2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뭐 나눈다가 핵심 표현이지만 그 나눴을 때 머리로 잠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답 쓰면 돼요. 조금 다른 게 있나요? 자, 그러면 31번 별표 하나.
경이요구 같으면 무조건 이렇게 써 있는 문제 낼 텐데 다른 학교도 뭐 안 내는 데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배운 네 가지 유형은 이제 그거 딱 정해진 거니까 그걸로 끝인데 갑자기 문제 중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의 표현 나오면 그대로 풀지 마시고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게 나왔으면 무조건 이 문제는 일종의 치환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풉니다. 다른 거 말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무한대는 무한대로 갈 때 이건 해.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서 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를 상상할 때 틀리기 쉬운 게 있어 부호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냥 아싸리 무한대로 갈 때로 문제 바꿔서 풀 거야. 하는 방법은 단순해요.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됩니다. 반대 부호로 치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은 치환할 때 무조건 두 가지를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학에서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문자를 다른 문자로 치환할 때는 두 가지 사실들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야. 함수 같으면 x를 t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바뀌어서 넘어가는 거 하나와 실제 바뀐 문자로 고쳐 쓰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따라가는 거고 이런 경우도 치환한다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것도 t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 입장에서는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바꿔 쓰겠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t니까 x 여기에 이쪽 부분에서 x라고 써 있는 자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 t로 바꿔 쓴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중 가서 뭐 미분을 할 때든 적분할 때든 치환하게 되면 항상 저렇게 두 가지 사실들이 같이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챙겨서 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뀌어서 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t로 바뀌어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t가 되고 루트 여긴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그냥 t죠.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모하고 분자를 잘 보게 되면 무한대 꼴이 맞아 둘 다. 이게 무한대가 같은 거니까 이것도 무한대요. 근데 같은 차수가 맞나요? 오케이. 그럼 분모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 t로 나눴을 때 그러면 쫄병들은 죽어 나갈 거니까 아까 그냥 눈으로 보고 썼던 거 하는 거야. t로 나누면 마이너스 1 t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요것도 t제곱으로 나누게 되지 루트 안에서 그러니까 루트 1만 남는 거죠. 루트 1이니까 그냥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이걸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풀면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쓰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잘못 나오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한다를 무조건 하세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냥 풀지 마. 바꿔서 풀어. 무한대로 간다로. 자, 그렇죠. 자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살펴볼게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아까 말했지만 유리화하는 형태. 유리화하는 형태. 근데 그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앞에 무한대랑 뒤에 무한대랑 차수가 같은 경우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문제야. 차수가 다른 건 눈으로 봐도 알아요. 그래서 34번 같은 문제를 하나 해본다면 fx가 그냥 직접 쓸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 빼기 루트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아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다루는 방법이 근호, 루트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쉽죠. 그래도 루트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면 돼라는 게 하나의 인식이니까 유리화하라고 했죠. 근데 분모의 유리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놈이라도 얘를 이렇게 분모의 1이라고 생각해서라도 이 켤레 형태 플러스 붙은 놈을 분모 분자에 곱해서 유리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분모가 루트의 x제곱 더하기 빼기 2x 플러스 3 이렇게 남고요.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위에는요. 요거 플러스 붙은 놈을 곱했으니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루트만 사라지고 요거 그냥 속에 들어있는 것끼리 빼기를 한 거랑 똑같으니까
x제곱 빼기 x제곱은 죽었죠. 마이너스 2x 빼기 2x니까 마이너스 4x. 3 빼기 3이니까 죽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화하듯이 쓰고 나면 이제 분모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형태,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었다면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건데 분모 몇 차? 1차. 분자도 1차.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x로 나눈다. x로 나눈다 그러면 이 쫄병들은 다 죽어버릴 놈들이고 얘만 루트 1로 남으니까 얘도 루트 1로 남으니까 얘는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정해져. 그러니까 잘 모르고 루트 들어있으면 유리화하면 대충 다 같은 방향이야. 자, 그래서 그런 꼴도 있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35번 같은 건 어떻게 하라고? 나중에 지금 풀 거 아니야. 얘네가 연습해봐. 똑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니까 얘를 치환해서 바꿔놓으면 이제 여기 문제 자체로는 플러스로 돼 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바뀌니까 유리화 하듯이 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이제 유형 7번으로 갈게. 0 곱하기 무한대 꼴. 제목 네 글자 기억하나요? 0 곱하기 무한대 꼴. 어떻게 하면 돼? 정해진 형태야. 푸는 방법도 정해진 거고. 0 곱하기 무한대 꼴. 통분 정리하듯이 써놓으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으로 변한다. 일단 문제가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뭔지부터 인식을 해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에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요. 그러면 1로 가까이 가면 얘는 무한대꼴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고 여기 1 들어가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0에 가까워지는 꼴로 이게 0 곱하기 무한대꼴이야. 그럼 하는 일은 그냥 정해져 있어. 통분 정리만 잘하면 문제 형태가 보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1 하고 여기 통분하면 2에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2가 곱해진 거니까 2 빼기 여기에다가는 x 플러스 1 곱한 거니까 요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죠. 통분 정리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에 x-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순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아까 풀었던 것 중에서는 0분의 0꼴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0분의 0꼴에서 해당되는 요 인수 지워주고 나면 나머지는 1 대입해서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바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극한 유형 풀고 하는 거는 너네한테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언제든지 극한값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 구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계산 능력. 근데 문제가 딱 네 가지 형태, 부정. 나머지는 다 그냥 눈으로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고 얘는 눈으로 보고는 자체는 알 수 없는 부정형이라는 형태. 네 종류가 딱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유형 8번을 한번 해결해 볼게요. 유형 8번은 역시 학교 시험 문제 무조건 하나씩 내는 문제인데 너네들 입장에서는 점수 따기 좋은 문제입니다. 아까 했던 걸 잊지 않으면 돼요. 아까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지금은 문제 안에다가 A, B 같은 문자 집어넣고 극한값은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A, B 알려주고 C 구하라고 했다면 A하고 C 알려줄 테니까 B 구해 이 정도의 문제라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자, 리미트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냥 해줘도 되긴 되는데 그래 그냥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얘기는 좀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문제 그냥 풀게요. 여기서 그냥 형태는 43번은 지금 하지 말고 44번을 먼저 해줄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것도 내용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네. 오케이, 그러면 유형 8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너네들한테 내가 이제 뭐 유형 그 극한감 문제 중에서 하나씩만 문제 그러니까 세 문제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기 미정계수 결정에 해당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조금 강조해서 설명해야 될 개념이 있는 부분이라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가자고. 선생님 말해주는 번호를 문제 풀어봐. 26번 26번 그리고 36번 그리고 41번 이렇게 딱 세 개만 합시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혹시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안 풀린 사람 내가 풀어주는 걸로 할게. 자, 26번 그리고 36번 그 다음에 41번 세 개요. 지금 여기 책이 조금 어렵다고 한 건 문제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책은 아닌데 같은 종류의 문제들이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계속 다른 문제들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종류들이 다 달라 조금씩.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접근하기 애초에 좀 힘들다 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면 바로 그냥 질문해. 같이 보면서 한번 풀어주고 집에서 자기 다시 한번 풀어보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어요 하는 문제는 바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문제수가 작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좀 더 풀어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미리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를 해. 다음 시간부터는 미리 준비해 줄 테니까 몇 문제씩. 세미는 풀다 보니까 기억 다 나지? 네, 좋습니다. 잘 따라오면 저 미분 들어갔을 때는 조금 일찍 정리하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도 한두 개씩 한번 실제로 미분 활용 끝나면 실제 수능 문제도 한번 다뤄보자. 자, 26번은 절대값 안에 부호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되니까 쓰고 나서 인수분해. 36번 같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 하듯이 정리. 41번은 일단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무한대로 간다 형태의 t에 대한 꼴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 볼 것. 정빈이는 뭐 부담될 정도는 아니고 문제 몇 개 조금 더 만들어줄까? 한 20문제라도? 그러게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문제만 문제수 내가 특강이라
숙제 부담이 최대한 없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같이 많이 문제 풀면 필요한 사람은 20개 정도만 넣어줄게요. 비슷한 걸로. 다른 문제 질문해. 되죠. 33번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아마 대충 다 돼갈 텐데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문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33번)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도 또 모른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가우스 기호 문제 내가 빼고 풀었어. 자, 잘 모르면 잘 모르면 가우스 기호 없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정식으로 풀어줄게요. 가우스 기호라는 건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개념인 거지. 정수 부분만 쓰는 거라고. 근데 여기가 실제 들어가 있는 2분의 x는 꼭 정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요 숫자를 뭐라고 놓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x가 아니라 2분의로 돼 있으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구분해서 이 x를 요런 식으로 놔주시면 돼. 아니면 그냥 알파라고 놓고 쓸까요? 2알파라고 놓자. 그게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래서 2알파는 소수 부분처럼 알파 자체는 0과 1 사이. 로그 배웠던 거 기억나지? 로그에서 왜 소수 부분 쓸 때 그 소수 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수로 정의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2알파는 0과 이제 2 사이가 되는 거고 알파로 따지면 0과 1 사이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가우스 기호의 2분의 x 이게 2분의 2n 더하기 2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되죠. 그럼 알파가 0과 1 사이 수라면 이 n은 정수예요. 이게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 더하기 0.11 이러면 결과가 뭘로 나와야 되는 거야? n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니까. 그래서 n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가 n 이렇게 나오는 게 결과죠. 그러면 써볼게요 이제. 리미트, 그러니까 가우스 기호를 풀어내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절대값은 음수냐 양수냐로 구분하지만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만 꺼내 쓴다는 개념을 봤을 때 여기가 2분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서 정수 부분이 n이 되게끔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3분의 x가 2n 플러스 2알파. n이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n이 무한대로 간다 써주시고 3분의 2n 더하기 2알파.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 쉬운 요름은 1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모도 요 n에 대한 1차, 분자도 n에 대한 1차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인식을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고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정석풀이. 근데 이제 요렇게 문제 나오면 그냥 오히려 모르는 애들이 더 잘 맞추지. 가우스 기호 무시하고 아까 썼던 게 그냥 답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만약에 3분의 x 가우스 기호 이렇게 됐으면 x를 3n 더하기 3알파 꼴로 놓고 알파 자체는 물론 0과 1 사이로 놓고 그래서 나눠줬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형태를 놓고 시작하면 돼요. 아마 가우스 기호 들어있는 문제 하나 더 있을 거야. 네, 이렇게 해결하세요.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들어보고.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42번까지의 문제만 나머지 문제 해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게. 다음 시간에는 극한 마무리하고 연속이라는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숙제 부담 없이 가려고 하는 거니까. 준아도 한 20문제 더 받아라.